바로 저를 낳아주신 진짜 친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시아버지입니다. 무슨 시댁 식구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진짜 아버지랑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나 저와 놀아주려고 하셨고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려고 애쓰시던 좋은 분입니다. 남들은 다 있는 엄마가 없다는 건 때로는 저를 슬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빈자리를 제 아버지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꼭 부모님 같은 시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네. 예전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만약에 아무리 남편 될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영 별로다 싶으면 그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수십 번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실제로 계속 하다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렸을 적 아버지가 꾸준하게 저에게 세뇌를 하듯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땅에서 좋은 꽃이 자란다고 남편도 시부모님의 얻은 성품을 꼭 닮아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이보다 참 어른스럽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단톡방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난리잖아요. 제가 남편을 만났던 게 대학교 시절인데 저희 학과에도 문제의 단톡방 성희롱으로 정말 학교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단톡방이 있었고 학과의 남학생들만 참여하게 만든 단톡방이 있었는데 후자의 단톡방에서 일이 일어나던 거죠. 당연히 피해자인 여자들은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공론화시킨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게 말이 돼? 남편은 그러한 이야기가 오갈 때도 단 한마디도 첨언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를 모아서 언젠가 터뜨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반하게 된 게 딱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한 달을 넘게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의 관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쁠 때까지도 쭉 이어졌어요. 아주 잘했다. 그런 나쁜 놈들은 혼쭐을 내줘야지. 어디 뭐 좀 달고 태어났다고 그런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해? 금수만도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이후 시부모님한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우연찮게 대학교 재학 당시 남편이 공론화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면서 제 남편을 무척이나 칭찬했죠. 그리고 한참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그 누구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혹은 다른 의도로 비하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올곧고 바르게 자란 것이 딱 봐도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원래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은 엄청 어려운 존재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하루빨리 분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아이고 다 늙은 우리랑 사는 거 재미없지? 라며 농담을 하시며 제가 시댁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집안일? 그까짓 거 대충 해도 돼. 먼지 쌓인다고 죽나? 나는 삼시세끼 김치에 쌀밥만 먹어도 안 질리니까 너 괜히 매일매일 다른 반찬 차린다고 고생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도 참 살림 안 시키는 분이었지만 시아버지는 살림을 안 시키다 못해 아예 다 놓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걸레질이라도 하고 있으면 슬쩍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청소기를 가져와서는 함께 청소를 돕기도 해주셨고
식사를 하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 그루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앉아서 쉬고 계세요. 네가 요리까지 했는데 설거지까지 시킬 수 있냐? 오늘은 내가 관절이 좀 건강한 편이니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다음부터는 네가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머러스하고 늘 저를 생각해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분이 시아버지였습니다. 남편도 물론 제 편이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게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가끔 가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서로 대화 한마디 없이 냉정하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늘 곁에 와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현주, 네 아내 얘기 이전에 내 딸인 거 몰라? 너는 이렇게 귀한 아내를 얻었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안 되겠다. 너 달고 있는 거 떼어내라. 네 거 내가 다 붙이고 있어야겠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 아가 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려고 하시고 게다가 시아버지가 굉장한 로맨티스트거든요. 가끔 가다가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잔하고 돌아오시는 길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면서 꽃이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시어머니 꽃을 사오면서 제 꽃도 같이 사오셨죠. 자, 이건 우리 아가 거. 보니까 우리 아가는 색이 하얀 꽃이 잘 받는 것 같아. 남편은 워낙 무뚝뚝해서 사귈 때도 꽃 한 번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받는 꽃이 더 많은지. 그렇게 유쾌하고 다정한 시아버지와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처음엔 빨리 분가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가능하다면 이대로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딱 1년 뒤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새 집을 얻어서 둘만 살긴 했으나 그 뒤에도 꼭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갈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바쁘면 저 혼자 들르기도 했어요. 이래서 딸 하나 잘 키운 게 아들 10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나? 아들 놈은 바쁘답시고 얼굴 한번 비추지를 않는데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자주 놀러 오는지 아주 예뻐 죽겠어. 친정집이 멀어서 중요한 날이 아니면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종종 아버지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잘해주는 시아버지 덕에 외로움도 좀 덜었고 힘들 때 시아버지를 정말 부모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투정을 부려도 시아버지는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늘 행복하고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꼭 한 번씩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시아버지가 걱정이 될 만큼 술을 좋아하시긴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언제나 반주를 곁들이셨고 주에 꼭 3번 이상은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아버님, 술 드시는 건 좋은데 건강이 너무 걱정돼요. 조금만 줄이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로서는 당연히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금주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금주를 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면서 우리 애기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 아직 멀쩡하다. 지금 건강 상태로는 술독에 빠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여전히 꾸준히 술을 마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다 같이 받으러 간 건강검진에서 시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반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얼굴이 까맣다고 하잖아요. 시아버지도 까만 얼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설마 간암에 걸리셨을 거라고는 온 가족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나 3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시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원래 시아버지 정도 나이대의 노인분들은 큰 병이 없어도 자질구레한 잔병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소화불량이 있어서 속이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시아버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고 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를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어쩔 수가 없구만.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까지 전부 시아버지의 간암 소식으로 침울해 있던 와중에 오로지 시아버지만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딱히 저희를 위로하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정말 괜찮아 보이셨죠. 시아버지가 워낙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흥을 찾으시려는 분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 했어도 당장 시한부 판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저희는 시아버지만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굳이 수술하면서까지 정해져 있는 목숨을 늘리고 싶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저희 가족이 강경한 태도로 시아버지 수술을 밀어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밥이 맛이 없다며 투덜거리고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때마다 그냥 간신히 웃기만 할 뿐 마음속으로는 하루빨리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서 다시 완쾌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보다도 유독 전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기껏 수술을 위해서 몸을 열었지만 결국 별다른 효과 없이 시간만 보낸 셈이 되고 말았죠. 다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참으로 태연했습니다. 네, 그러게 뭘 했어. 괜한 짓이라고 했지. 사람 명이란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이상 다 죽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쁜 며느리 보고 죽는 거라서 여한이 없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우울해하지 않으시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언젠가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시아버지와 헤어질 날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슬펐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가족들을 전부 위로하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지가 간암인 사실도 잊은 척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멀쩡한 듯 구셔도 간암은 간암이더라고요. 점점 쇠약해지시던 시아버지는 가끔은 밥 한 술 제대로 못 들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이 상황이 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시아버지 식사를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우리 아가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죽기 전까지 밥은 잘 챙겨 먹겠네. 그렇게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언제나처럼 너그러이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시아버지.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그런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슬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는 것도 힘들었고 날이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시아버지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하루하루 표정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서요. 내가 예전에 TV에서 본 게 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양반이 자기는 죽고 나서 장례식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아놓고 미리 인사를 나누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도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어. 저 또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처럼 살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이었는데 가족, 친척, 지인을 모두 불러놓고
미리 잘 가라, 잘 있으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누군가 돌아가신 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신선했기에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본인도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소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양반이랑 똑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왕 떠나는 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깜짝 파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사실 살아있었다고 놀라게 하는 거지. 어때? 괜찮지 않아?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원체부터 장난기 많고 남들 놀리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란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 대신 살아있을 적 나누는 인사, 심지어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니요.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분명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진 굉장히 우울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워낙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런지 우울함은 싹 가시고 대체 시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만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아버님, 그래도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장례식 대신에 살아있을 때 인사를 나누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놓고 사람을 불러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 그러고 싶으면 날짜만 이야기해줘요. 내가 부를 테니까. 근데 애들 말대로 당신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장례식인 것처럼 오라고 하는 건 좀... 저희는 일단 모두 시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장례식인 척 거짓말을 한 다음에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깜짝 파티를 하는 건 여러모로 방문해주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경했습니다.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인데 그런 것도 못 들어줘? 저희라고 왜 시아버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하도 그런 식의 몰래카메라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자 시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듯이 정 마음에 안 내키면 내가 이런 짓 하고도 욕 안 할 사람들만 싹 정리해서 명단 적어줄게. 걔네만 불러. 라며 어떻게든 그 문제의 깜짝 파티를 하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까지 하시니 저희도 그러면 알겠다고 그냥 거하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미리 괜찮은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식장 건물 중 한 동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아예 건물 자체를요. 비록 시아버지를 위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통째로 빌리는 만큼 엄청나게 큰 돈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또한 시아버지를 위한 일이니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욕먹을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한편 세상 살면서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스케일 큰 일을 벌일까 싶어 두근대는 마음도 있었죠. 김칠등님이 8월 10일 오전에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시아버지가 적어준 분들에게 부고 문자를 돌리고 저희 가족은 아무도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등장하는 모습까지도 놀라야 한다며 장례식장 안에 딸린 작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 둘 조문객들이 울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한 청바지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자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게다가 영정사진도 시아버지 요청대로 제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려서 스스로 직접 찍으신 셀카로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도 V자 포즈를 한 사진으로요. 누가 봐도 일반적인 장례식이 아니었죠. 절을 해야 하는지 그냥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앉혀두고 테이블에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문객분들이 다 모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 또한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례식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정식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진수성찬으로 차렸죠. 장례식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조금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다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조문 오신 분들도 그 분위기에 적응이라도 한 건지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다르게 아무도 우는 사람 없이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말고는 어느 정도 조문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방에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끼리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나누기로 한 신호였죠. 노크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똑같이 똑똑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문을 두드렸고 저는 영정사진 뒤에 숨겨둔 커다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서는 시아버지가 평소 자주 부르시던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틀었습니다. 온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는 뽕짝 트로트 소리에 어리둥절해하는 조문객들 표정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사이로 시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나서서는 눈이 아리도록 반짝거리는 상의와 하의를 맞춰 입은 채 제가 미리 사들인 마이크를 틀고 멋들어지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마냥 깜짝 놀라는 조문객들. 그리고 그런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그저 본인 흥에 취해 마이크를 쥐고 쉴 새 없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런 시아버지 옆에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안이 벙벙한지 넉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뭐해? 박수 안 치고! 라고 호통을 치자 그때서야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조문객들도 저희를 따라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예비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소.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깜짝 놀란 인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안 죽어 있어서 아쉬워하는 놈도 있을 테지. 비록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그 순간까지 유쾌하고 흥이 많은 그 시아버지요. 내가 떠난 뒤에야 자네들은 내 장례식에 와서 내 영혼에라도 인사를 하겠지만 죽은 나는 어떻게 자네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 나 이제 떠나지만 그 전에 후회 없이 자네들이랑 작별 인사는 하고 가고 싶어서.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 죽었다고 절대 슬퍼하지 마. 그냥 가끔 한번 생각나면 나 있는 납골당 와서 족발에 소주 한 잔 얹어주고 가. 분명 시아버지가 없을 미래를 이야기하는데도 분위기 탓인지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시아버지는 이제 다 같이 재미있게 놀자면서 다음 트로트를 틀었고 조문객들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시아버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마쳤습니다. 아휴, 이제는 정말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리 내 부탁이어도 들어주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가족 덕에 하늘나라에서도 이날은 생각이 날 것 같아. 장례식 아닌 장례식이 끝나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하던 시아버지는 딱 그날로부터 한 달 뒤 운명하셨습니다. 비록 시아버지는 장례식 대신에 그 날을 기획했다고 하지만 저희로서 시아버지 장례식을 안 치를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나마 장례식을 열고 대신 그날 시아버지의 깜짝 파티에 왔던 분들에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알리고 장례식을 어디서 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에 시아버지가 웃으셨던 그날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그날 시아버지 파티에 오신 분들이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걸 시아버지는 원치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역시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날 저희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해서인지 막상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생각했던 것만큼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어쩐지 시아버지라면 이곳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서도 평소 하셨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즐겁게 사시며 저희를 지켜볼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생각만큼 슬프지 않을 뿐 가끔 우리 아가, 내 딸 하고 불러주던 시아버지 목소리가 생각이 날 때면 현재 계시지 않은 시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저 혼자 조용히 시아버지가 계시는 납골당에 인사를 드리고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시아버지는 하늘에서도 행복하실 겁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저도 나중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는 시아버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